꼭 찍어야 돼. 명제와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랑 조건을 배우는데 명제랑 조건은 엄연히 달라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볼 건데 그 문장을요,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명제이고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명제는요, 사실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시오라거나 중학교 2학년 때 특히 저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데, 안녕, 나 카톡 오랬니? 카톡 오랬니? 혹시? 그때 그 수업 때문에 이기는. 맞아. 오케이. 내가 망각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중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yes 또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명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들아 이는 짝수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네 또는 아니요를 대답을 하죠. 이런 건 명제예요. 그래서 이는 짝수이다. 이런 건 명제인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2x 플러스 4는 0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갖다가 모르잖아.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갖다가는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고요.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정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식도 괜찮아요. x 이런 거 있죠. 2는 4. 이것도 명제예요. 이것도 명제인데 이거는 대신에 거짓인 명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끔씩 대점이 되게 낮게 나와요. 아마 한 3.8? 약간 태선 기준이에요. 태선 기준으로. 태선 3점 중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3.4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치면 그런 문제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주긴 하거든요. 그럼 명제가 아닌 것은 하고 주게 되면 근데 마우스 어디 갔어? 명제가 아닌 것은 하고 주는데 그걸 틀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명제가 아닌 거를 골라야 되는데 거짓말인 거를 고르는 경우가 있어. 거짓이 명제인데 이런 거 보고 이거 틀렸네 하고서 바로 옳지 않은 것에 이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가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은 4는 2의 배수가 내가 물어봤어. 얘들아 4는 2의 배수야?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하겠죠. 그럼 이거는 명제인데 네라는 답이 나오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3은 5의 얘들아 3은 5의 약수야? 라고 하면 다들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이거는 네 아니요로 나왔으니까 명제인데 아니요가 나오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명제가 아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과 인천은 가까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천 정도면 가깝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이나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멀지, 인천은 멀지라고 하는데 야, 우리를 봐, 우리 부산인데 그 정도면 가까운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었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불가능해서. 그리고 2x는 8. 이거 방금 제가 썼던 거랑 마찬가지죠. 쟤는요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즉 x가 4였다면 참이 되는데 x가 4가 아니라면 이건 다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를 꼭 잘 봐야 돼요. 명제를 고르라는 건지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건지 명제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건지 문제를 꼭 잘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제를 부정을 할 건데요. 부정이라는 거는 긍정 부정할 때의 그 부정입니다. 죄송해요. 좀만 틀게요. 추워지면 끌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명제가 원래 참이었던 명제는 거짓으로 만들 거고요. 거짓이었던 명제는 반대로 참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문장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를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있던 거 있죠. 위에 있던 것 중에 4는 2의 배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를 부정을 할 때 어떤 걸 부정하느냐? 요 마지막에 배수이다를 부정을 해줄 거예요. 이건 딱히 반대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부정을 하게 되면요. 지금 4는 2의 배수이다는 원래 참인 명제였는데 우리가 부정을 하자마자 얘가 바로 거짓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거짓이 되고요.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부정을 만들었는데 둘 다 거짓이야. 그럼 뭔가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뭔가 잘못 만들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앞으로 명제나 조건은요 요 앞에 약간 살짝 소문자 알파벳이 이렇게 땡땡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주게 된다면 다음 조건 P에 해당하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중에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건 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부정의 기호는 뭐냐면 P 앞에다가 물결을 붙여주시면 얘가 부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P를 부정한 I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얘는 밑에 써있지만 이거는 not P. P가 아니다 라고 읽어줍니다.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수업하다가 계속 얘들아 not P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P가 부정이 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부정하게 되면 배수가 아니다가 다시 배수이다로 돌아가게 돼서 다시 원래의 명제였던 P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다. 그 부정을 하면 물결이 붙는다. 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명제를 좀 보고 올게요. 저 좀 왔다 갔다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 왜냐면 새로 배우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그럼 67번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부정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넘어왔어요. 자, 68번의 1번을 먼저 봐주시면 돼요. 자, 68번의 1번을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근데 이거는 배수이다 배수가 아니다 였으니까 부정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쟤는 뭐죠? 부등식인데요? 저거 어떻게 부정해요?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걸 줬다면 여러분이 쉽게 부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짝대기만 그으면 돼. 그럼 부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는 부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애들이 얘들아 이상의 반대가 뭐게? 라고 하면 애들이 다 이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상의 반대말은 미만이잖아요. 그지? 3 이상의 반대는 3 미만이에요. 그래야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모든 실수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3 이하의 반대가 뭐게? 라고 하면 애들 다 3 이상이요 라고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 근데 아니야 얘들아 이거의 반대는 3 초과요. 그러면은 왜요? 이러면서 놀라거든요.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2 더하기 6이 8 초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나는 이 초과를 부정해주면 이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부정을 하게 되면 얘는 2 플러스 6이랑 8은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부등호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 뒤집어 주시고 이거 등호 안 붙어있는 거 등호 붙어있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부등호는 부정을 할 때 저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적어 놓으시고 이 위에 67번이랑 이 두 개는 바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수토반은 월급반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 그 타임 리미트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자주 할 거거든요. 시간 안에 문제 풀기 좀 자주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시간 안 걸었으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조금만 꺼내요. 나갈 수 있을까? 월급반은 역과 대우까지 나가자 라고 했는데 결국 나가지 못했거든요. 여기는 성공하기를. 실제로 광남구 학생들이 지금 2학년 12명이 있는데 저한테 그 애들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 끝나서 이제 함수 들어가니까 이거 재밌었는데 이런 왜 문과가 많아가지고 문과 애들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럼 67번에 명제인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은 아니죠. 아름답다는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럼 2번에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또 모호하죠. 큰 거는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3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선생님 이거는 명제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 2 플러스 6이 8보다 크다는요 다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가 있는데 얘는 미지수 x가 들어가면서 x가 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제가 아닙니다. 그럼 4번은 x가 있음에도 명제인 이유는 아시죠?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7이 2랑 똑같냐는 건데 다르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5번도 명제 맞죠? 막국지가의 크기가 서로 같아? 라고 내가 물어보면 다들 네 라고 할 거니까 명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68번은 이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죠. 그럼 17을 소수이다는 부정하면 당연히 17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집합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럴 텐데 이거 그냥 이 짝대기 떼주시면 돼요. 일단 짝대기 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부정할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명제가 된 것 같으니까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조건은요, 사실 우리 봤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이 친구 조건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해서 명제가 아닌 것들 말고 미지수 x가 있어서 그 미지수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바뀌었던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전에 부등식 괜찮아요. 1차 부등식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뭘 하냐면 x가 1, 2, 3일 때 2x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의 해에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게 어떤 조건이 걸렸다라고 애들한테 내가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얘들아, 이 문제에서 조건이 x가 1, 2, 3이 되잖아 라고 할 때의 조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요, 변수가 들어가게 돼서 뭐 x, y, g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인데 그거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예시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3은 홀수이다는 3이 홀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으니까 저건 명제예요. 근데 x는 홀수이다는 내가 여기에 1, 3, 5, 7, 9를 집어넣었을 때는 참이 되지만 2, 4, 6, 8, 10을 넣으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모호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명제 또는 조건 중에 하나로 정해지겠죠.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거 하려고 집합 개념을 조금만 할게요. 이미 듣고 오셨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집합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집합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주머니 안에다가 조건에 맞는 것들만 쏙쏙쏙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럼 그 공간 안에다가 내가 어떤 거를 집어넣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집합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괄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그 기준에 맞는 애들을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준 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자,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건 지금 진리 집합인데요. 저 진리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내가 여기서 얘들아 진리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없을걸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진리가 뭔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그 항상 성립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맞는 거. 바뀌지 않는 것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줄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 아까 전에 조건 중에 하나가 x는 홀수이다 있었죠. 이건 조건인데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x를 넣어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만족시켜주는 숫자들은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홀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 4, 5, 7 이런 홀수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기호 만들어주시면 이게 진리집합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명제에는 소문자 P가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소문자 P, Q, R, S 이런 거 쓸 거예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문자 P, Q, R, S 이런 거를 써요. 근데 집합을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 집합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문자 A는 뭐뭐뭐, 대문자 B는 뭐뭐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통 대문자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문자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문자 Q가 있어서 얘가 X는 짝수이다였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표현을 하고 이 안에다가 2, 4, 6 이런 식으로 나타냈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두 가지를 주고 진리집합을 두 가지를 주더라도 요거 두 개 갖다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아, 얘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구나. 아, 얘가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이구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볼 때 엄청 한글까지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집합. 그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다 쓰면 돼요. 그럼 x가 9등씩만 조금 쓰는 거기 특이하고 나머지는 좀 쓰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예요. 그럼 내가 x에다가 1부터 7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건 P를 보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집합 P를 만들어주게 되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3, 4, 5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 집합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그럼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원래 우리가 제곱해서 1을 만드는 거는 1이랑 마이너스 1이지만 전체 집합에 마이너스 1은 없기 때문에 1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약간 집합의 응용 느낌이죠. 부정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진리집합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69번 진리집합을 아시죠? 소문자 P는 대문자 P로 쓰셔야 돼요. 집합기호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대문자 알파벳도 꼭 쓰셔야 됩니다. 69번에 2개만 적어주시면 돼요. 낚이면 안 됩니다. 손전에 몇 시까지? 10시. 그 이후에 몇 시까지? 오늘 몇 시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네. 내일 뽑아. 내일 중요한 거 하니까 잠깐. 유리식 지금 미리 해놔야 성적 나중에 편해져. 근데 저는 그 집합가는 이제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해, 다음 주에. 근데 그 태정고가 다음 주부터 오거든. 태정고랑 합반 했을 때 이제 집합과 문제 나올 거야. 근데 오늘도 약간 어려웠다는데. 오늘? 어려웠지. 조합 나갔는데 그냥 저기야 10명 중에 주번 2명을 뽑는 경우는 7 곱하기 9가 아니기. 근데 그 좀 분할과 분배가 나와서 좀 어려워 생겼어. 그럼 진리집합 이거 만드셨죠? 이거 1번은 그러면 대문자 P는 한 다음에 8의 약수니까 1, 2, 4, 8 넣어주시면 되고 2번에 이거 자꾸 그 3, 2로 인수분해하는 애들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6만 넣어야 되죠. 왜냐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자연수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낚이지 말랬던 거예요. 지우고 있는 사람? 지우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정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들 실제로 많이 틀렸어. 작년에 그 시험 때는 안 틀리긴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나랑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일부러 이런 거 엄청 많이 냈거든. 애들한테 냈는데 애들이 다 답을 마일 0, 1, 2, 3 이렇게 써왔어. 근데 애들한테 야 너 다 틀렸어 이러면 왜요? 이러면 자연수 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또 고치고 그렇게 한 5번을 틀리니까 그 이후로 안 틀리더라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을 부정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명제랑 똑같이 어떤 조건 P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 로 바뀌게 되면서 부정하면 아까처럼 앞에다가 물결을 붙이고 읽는 거는 역시 not P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랑 조건은 그냥 참고지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정한 것도 진리집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여집합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집합이라는 아이의 여는요 남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해서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만 쓸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전체 집합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합 A가 짝수를 가져가. 그래서 2, 4, 6, 8, 10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집합의 기호는 뭐였냐면 이 집합 A에다가 약간 지수 쓰듯이 여기에다가 C를 작게 붙여주시면 되고 얘 의미가 A의 여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 있죠? 전체 중에서 A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전부 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남은 거를 다 준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집합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그럼 이 여집합의 개념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자, 이거만 바꿀게요. 조건 P가 만약에 나왔어. 그 조건 P가 만약에 X가 짝수이다.
라고 준 거예요. 전체 집합이 이거를 두고 나서. 그럼 우리가 x가 짝수라고 하게 되면 집합 p는 짝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4, 6, 80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2, 4, 6, 80을 집어넣고 나서 그럼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나 p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짝수의 반대가 홀수여서 홀수이다라고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부정을 해서 x가 홀수이다로 만들었어. 짝수가 아니다로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짝수가 아니든 홀수이든 우리가 그것들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방금 내가 넣어놓은 13579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얘는 결국 P의 여집합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면 조건 P를 부정한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굳이 부정을 만약에 하기가 좀 귀찮다.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부정을 해서 집합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다시 부정하게 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P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없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또는이랑 그리고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또는이랑 그리고가 있는데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경우의 수를 기억하시나요? 승천을 얼마 전에 나 특강에서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경우의 수 할 때 주3이 던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3이를 던지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짝수. 짝수는 너무 많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경우의 수 구할 때 2의 약수 나오거나 또는 5보다 큰 거, 5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2의 약수를 구하게 되면 2의 약수는 1, 2가 되고 5 이상이 나오는 건 5, 6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결국 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5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여서 이거를 또는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4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 들어가면 약간 더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꿔가지고 짝수이면서 짝수이고 그러니까 얘가 다른 말로 그리고입니다. 짝수이고 4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 짝수이면서 4의 약수인 거는 얘가 2고가 들어가면 둘 다 만족하는 애를 골라야 된다라고 해서 짝수가 들어가면 2, 4, 6 4의 약수가 들어가면 1, 2, 4가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애가 2랑 4이기 때문에 얘는 겹치는 거를 써서 두 가지가 됐었어요. 이걸 경우의 수 때 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또는이랑 그리고가 그래서 적용이 돼서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집합을 적용을 시켜야 돼서 자, 이거는 우혁쌤이랑도 또 안 한 부분이어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자, 우리가 합은요 더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더하는 느낌이 있고요. 교는요 알고 계세요? 곱하기의 느낌이 있다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어떤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집합 A가 가지고 있는 아이와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합쳐놓은 여기 전체 를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는요 A와 B를 모두 합쳐놓은 거라서 알파벳 U를 쓰듯이 이렇게 U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A 합집합 B를 의미를 해서 A가 가지고 있던 원소와 B가 가지고 있던 원소를 모두 합쳐놓은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럼 교집합은 뭘 의미를 하느냐? A와 B가 있는데 이 교는요 교점, 교선, 직교 할 때 그 교자는요 어떤 두 개가 만날 때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교가 들어가면 얘네 둘이 겹치고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이걸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호가 뭐냐면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U를 뒤집은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합집합, 이거는 교집합이 돼요. 예시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A는 그러면 1, 2, 4를 가지고 있고요. B는 2, 4, 6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집합을 만들게 되면 A 합집합 B는 두 개에 있는 원소를 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1, 2, 4, 6을 다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고요. A 교집합 B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2랑 4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 교집합과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은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더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는이랑 그리고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또는이 나오는 거는 보통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P와 조건 Q 사이에 또는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집합으로 비유를 했을 때, 아, 그럼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하고 합집합을 해놓은 걸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리고는 아까 전에 제가 곱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래서 교집합의 의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P 그리고 Q가 나오면, 아, 그리고는 둘이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교집합을 의미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는이랑 그리고가 무슨 느낌이냐면, 또는이면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A 땅이랑 B 땅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밟아도 되고 여기를 밟아도 되고 여기 어디를 밟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A 그리고 B가 나오게 되면 내가 A이면서 B인 땅을 동시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구역밖에 밟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또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하고 이거는 둘 다를 의미를 해서, 내가 학생일 때 내 과외 선생님은 이걸 뭐라 했냐면 이걸 이덜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걸 보스라고 표현했어요. 보스 A and B, 이덜 A or B. 기억 안 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면요, 이 또는이랑 그리고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 또는 Q가 있으면요, 이 또는을 부정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게 되면 또는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P 또는 Q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 부정할게요. A 또는 B를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A를 부정하게 되면 not A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고로 바뀌게 되고, B를 부정하게 되면 not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A 그리고 B를 부정하게 되면 전부 다 부정을 해주셔야 돼요. A도 부정을 해주고 그리고도 부정을 해주고 B도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또는과 그리고가 부정을 하면 서로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하게 되면은 A랑 B는 부정을 하는데 이 또는과 그리고를 부정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숙제할 때 이거 조심해서 숙제해 오시면 됩니다. 끝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7이 아니고 5가 아니다잖아요. 여기 사이에 2고가 끼어있죠. 근데 이거는 그리고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부정할 때 또는으로 바꿔서 부정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부정을 해야 되고 얘도 부정을 해야 되고 얘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세 개 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1번이랑 3번은 부정 한번 해보실래요? 2번도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셔도 좋아요. 2번 맞으면 솔직히 상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2번은 조금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부정으로. 71번도 이제 할 수 있어요. 71번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미안해. 부등식이 있네. 70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만 해서 재미없죠. 뭔가 좀 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본인의 수학 등급 알고 계십니까? 말하지 말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저한테 겐톡으로 수학 등급 좀 남겨주세요. 원래는 모든 등급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가 휴대폰 꺼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휴대폰 꺼내서 저한테 겐톡으로 수학 등급을 모르면 모른다. 근데 모르면 안 돼요. 만약에 모르면 알아오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겐톡으로 등급을 남긴 사람만 귀가할 예정입니다. 승준은 안 보내도 돼요. 승준은 알아서. 확실한 거다. 아니, 승준은 안 보내도 돼요. 이틀 만에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뭐 쉽죠? x는 마이너스 7. 가끔 가다가 이거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7은 부정하면 7인가요? 이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알았지? 자 이거 부정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7 또는 x는 5 라고 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아마 3번을 부정을 하셨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겠죠? 자, 아까 전에 내가 부등호를 바꾸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부정을 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로 부정이 돼요. 맞지? 부등호 바꾼다 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부등호를 바꾸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2호를 넣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난 사람.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지 않나? 여기 안 끝난 사람이 있어? 더 간 사람이 있어? 없지 않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둘 다 겹치는 거를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이 겹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연립부등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부등식으로 내가 한번 해봤다. 근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랑 3이 있을 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이렇게 그려져. 맞지?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색칠을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 그리고 그리고일 때 겹치는 것만 쓴다고 했으니 결국은 여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답을 쓸 때 이렇게 안 하고요. 아마 여러분 시험 선택지에는 얘가 없고 얘를 합쳐놓은 이것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선택지에 얘밖에 없거든. 이거 만들었어. 아니야? 그럼 이것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럼 다른 말로 바꾸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연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쟤는 지금 원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와 x가 6보다 작다가 그림으로 엮여있는 애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쳐서 써놓은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얘를 부정을 해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되고 x가 6보다 작다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를 부정해서 또는을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 내가 못하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71번은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71번은 근데 진리집합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했을 것 같아. 내가 해야지. 이거는 이제 방정식 할 줄 아느냐, 부정식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버리고 이제 필수예제로 넘길게요. 그 x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5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얘는 x가 2인 거밖에 안 되고 이거 알죠? 이거 가지고 오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서 인수분해하면 x 플 3, x나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0 되는 순간과 얘가 0 되는 순간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x가 마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근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1,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2가 되고 얘는 2만 가지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진리집합 구할 때 는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다가 대문자 P 따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문자 P는 조건 P를 만족하는 X만 넣는 거니까 이 2를 넣어주셔야 되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애는 대문자 Q 열어주시고 이거 만족하는 원소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2. 자, 그 다음에 not P는 그럼 기호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얘는 P의 여집합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전체 집합 중에서 P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 1, 3, 4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얘는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 되고
Q가 가져간 1, 2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 이후로 좀 팍팍 나갈 거라서. 이게 기본 베이스고 이걸 갖다가 역과 비교까지 쭉 나갈 거예요. 숨 좀 쉬어도 되죠. 자, 그래서 명제인 거를 찾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부터 쭉 갈게요. 자, 그럼 명제인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찾읍시다. 1번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내가 얘들아 소수는 홀수야 맞아? 라고 하면은 네 또는 아니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맞고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이다. 미지수 x 없고 명확하니까 이것도 명제. 이거는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니까 명제가 아니고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맞아? 라고 하면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할 테니까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자, 참거짓을 판단을 해볼게요. 소수는 홀수이다 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소수 중에 2라는 아이가 홀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될 거고 참고로 이따가 할 건데요. 어떤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예시들을 우리가 이따가 반례라고 배울 겁니다. 반례에 들어가는 반자고요. 예시에 들어가는 예자예요. 근데 반예는 이상하니까 반례라고 합니다.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이다. 이거 무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이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 참입니다. 자, 그리고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6의 양의 배수는 6, 12, 18인데 내가 얘네들한테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입니다. 근데 만약에 3의 배수랑 6의 배수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거짓이었겠죠. 3의 배수한테는 연 6의 배수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넘겨서 벌써 풀고 있니? 넘길 거야. 넘길 거야. 넘겨. 근데 할 수 있잖아. 자, 조건의 진리집합.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을 구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나중에 명제랑 집합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제 이거 할 줄 알게 되면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호부터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 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안 보이던 힌트가 또 보이기 마련이라서. 그럼 여기 진리집합을 구할 때 지금 여기서 일단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진짜 중요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요 부등호를 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조건 P가 만약에 얘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었으면 우리가 그냥 P를 보고 저거 그냥 2, 3, 4구나 이러고 말면 되거든요. 근데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럼 not P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될 거라서 이 P를 부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부정 먼저 하죠. 자, not P 부정하는 방법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x가 1보다 크다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2고로 엮여있기 때문에 합쳐진 거다 라고 했었죠. 그럼 쟤를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라고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을 할 수가 없어서 조건예시법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조건예시법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하는 방법은 x가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예시법으로밖에 못 써요. 왜냐면 실수 전체라서 그냥 범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원소날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not P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또는은 아까 전에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Q는 대문자 Q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결국은 합집합이니까 이거랑 이거를 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려볼게요. 자, 제가 not P에 해당하는 거를 연두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not P에 해당하는 거는 1, 2하, 4 초과였거든요.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숫자 4개만 제가 찍어 놓을게요. 1, 3, 4, 5. 자, 이 상태에서 내가 not P를 그려줄 건데 not P는 요거 2개니까 2개를 그립니다. x가 1, 2하 그리고 4 초과. 그 다음에 제가 Q를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이 Q를 그릴 겁니다. Q는 부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거 그대로 그려요.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일부러 층 다르게 그렸어요. 구분하기 쉬우려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집합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얘가 가져가는 거랑 얘가 가져가는 거를 다 합쳐야 돼. 그러니까 겹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에 따라서 여기 보라색이든 연두색이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나고 있으면 전부 다 칠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얘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건 3보다 작은 거랑 4보다 큰 거를 다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을 전부 다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가 들어간 건 아까 뭐라 했냐면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 교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얘가 필요하겠네요. Q도 부정을 하겠습니다. 자, Q를 부정하게 되면 얘는 부정하면 X가 3 이상 또는은 2고 X가 5보다 크다는 X가 5 이하로 부정이 돼요. 그럼 그리고니까 우리가 합칠 수가 있어서 3 이상 5 이하로 합체를 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연두색으로 그리고 이 친구를 보라색으로 그려서 비교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 3, 4, 5 먼저 찍고, 자, 연두색은 P인데 P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낫Q를 그리는데 낫Q는 이 친구였어. 그러면 3 이상 5 이하를 그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고가 의미하는 건 교집합, 그럼 겹치는 부분만 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보라색과 연두색이 겹쳐있는 이 부분만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X가 3 이상 4 이하이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연습을 다 할 거예요.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원소말법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한다는 걸 선생님들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줘서, 부등식은 그 실수의 여지가 좀 많아요. 여기 부등호에다가 등호를 안 붙인다던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을 실수로 반대로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쓰다가 자기 글씨체 잘못 알아봐가지고 여기 있는 짝대기였는데 마이너스를 본다던가, 실제로 그 예시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틀리는 요소가 좀 많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부등호 문제를 선호하시고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는 죄송해요. T3번을 푸시고요. 기호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이제 선택하는 거에서 단순히 이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호로 준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주시고 이 밑에 있는 거는 75, 76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등식 문제는 꼭 짚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걸로 만들고 가시죠. 잠깐 빨리 털어야지. 칭찬 쿠폰 지금 수진킹인데 이거 나중에 제 얼굴 들어간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었을 때 선생님 저 수진킹 이거 남았는데 25장이 안 돼요 하시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 얼굴 있는 걸로 바꿔드릴게요. 걱정이야 지금. 재환 이거 많이 먹었니? 좀 더 먹어봐. 이거 내가 다 뿌릴 때까지. 수지킴 다 뿌릴 때까지. 장난 200원이에요. 25장부터 가볼 수 있어요. 나중에 25장이 안 되는데 제가 수진킹 메모리 더 있어서 유라 그만 자 자지마. 언니 영어 단어 빡세게 외웠어? 아 단어 특강한 거구나 아까?
외웠어? 응. 100개는 많이 외웠는데? 나 학생 단어에 많이 취약했어서.